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AI넷 제가 발행하는 신문에서 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죄책감을 잡아내는 이것을 팩스라 그러는데 Facial Action Coding System이라 그래요. Facial Action 코딩 시스템, 팩스 이런 것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초몰입형 이미징을 통합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디에서 이미징이니까 그죠? 이미지를 보는 거니까 병원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교육에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병리, 부상, 암 크기 조정 그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고요. 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경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하는 학습 경험, 의학 교육에 재편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초몰입형 이미징 통합, 의학 교육에 혁신이 일어난다. 이런 다양한 기술들 초몰입형 이미징 통합이에요. 그래서 뇌를 들여다보고 거짓말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선구적인 회사 긱XR 직사라고 합니다. GIGSR이라는 의료 영상, 의료 교육에 통합하는 혁신을 제공을 했는데 하이퍼 몰입형 이미징이라고 하고 의료 영상 스캔이라고도 해요. 기술 발전으로 이제 의료기관에서 기존 의료 영상보다 훨씬 좋은 게 나왔어요. 긱사는 획기적인 기술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확장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XR, 그죠? 지금 AR, VR, 그 다음에 믹스트 리얼리티, MR, 거기다가 확장현실, XR까지 다 활용을 해서 학습 자기 다양한 과정 분야에서 몰입형 디지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디지털 학습 도구의 핵심은 해부학, 앞으로 사람 실제 신체를 가지고 시체 해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좋은 AR, VR, MR, XR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초몰입형 이미징 나옵니다. 액세스 할 수 있는 대화형 플랫폼을 통해서 의대생들은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도 할 수 있고 자기 영상, 자기 공명 영상에서 파생된 의료 이미지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 이렇게 조작도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은 독립적으로 병리나 부상이나 암 크기 등을 조정하고요. 회전하고 그림을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보기로 드러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기술은 DCOM XR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서 학습 자가 진단 영상에서 병리 및 부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면서 되는 겁니다. Immersive Learning Platform이라고 해서 이제 의대 같은데 강사가 의료 커리큘럼을 실제로 시체를 가져가서 이렇게 해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혁신이고요. 홀로그램, 의료 교육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3D 인간 사체 모델인 엘스뷰의 공동 제작물인 홀로 휴먼과 같은 모든 해부학에 필요한 인간의 모든 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학습자는 인사이트 시리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심장도 보고 폐도 보고 신장도 보고 장기의 세심한 모델링을 통해서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교육, 그죠? 의료 교육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홀로 시나리오에서 임상 시뮬레이션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사는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호스피탈하고 NHS 파운데이션 트러스트하고 미시건 메디슨하고 또 노스웨스트 퍼머넌트 자회사인 모던 헬스 같은 이런 기관과 협력해서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직사 초몰입형 이미징 통합은 미래에
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경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게 하여서 의학 교육이 아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시체를 시체를 잘라서 우리가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직사의 하이퍼몰입형 이미징 통합이 또 의료 교육을 재편하기도 할 수 있지만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게 크게 확대를 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조그만 암의 조기 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테렌스 마우린 영국에서는 20년 후에 사람의 판검사가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 기계 직사라는 하이퍼몰입형 이미징 통합을 이용하면은 범인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누가 범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얼굴에 땀이 난다든가 얼굴이 일그러진다든가 얼굴에 다양한 죄책감 표현이 나타나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범죄자를 감지할 수 있다. 범죄자의 얼굴에서 죄책감과 후회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바로 앞에 보이는 직사 하이퍼몰입형 이미징 통합입니다. 직사의 하이퍼몰입형 이미징 통합은 암을 조기에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물리적인 징후를 판단을 해서 죄책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범죄자들의 얼굴에서 죄책감과 후회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 중 하나가 또 팩스라고 하고 이 팩스는 얼굴 표정을 기본적인 이동 단위로 코딩하는 시스템인데 연구자들은 피식거리는 눈길이라든가 입술을 물어 뜯는 것이라든가 표정이 죄책감, 후회에 관련된 것이 표정으로 나타난다. 범죄자의 얼굴에서 죄책감이나 후회를 감지하고 개발되는 것은 EEG이기도 합니다. EEG는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특정 뇌 활동 패턴이 죄책감이나 후회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팩스도 있고요. EEG도 있고요. 이제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감지해냅니다. 죄책감을 훑어내는 거죠. 이러한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에 있지만 향후 법 집행기관의 중요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팩스와 EEG 외에도 범죄자들의 얼굴에서 죄책감을 후회를 나타내는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눈을 추적하는 겁니다. 눈을 추적해서 눈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음성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음성의 음높이, 음색 및 리듬을 분석합니다. 연구자들은 죄책감이나 후회가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가 있는 사람들은 음성이 달라지거나 음성의 높낮이 이런 게 달라져요. 신체 언어 분석. 이 기술은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분석합니다. 연구자들이 죄책감이나 후회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손을 움직이거나 다른 신경질적인 움직임을 한다고 발견했습니다. 범죄자들의 얼굴에서 죄책감이나 후회를 감지하는 기술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팩스도 있고요. EEG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지금 설명해 놨는데 위에 각종 신체 언어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기술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팩스가 있습니다. 페이셜 액션 코딩 시스템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심리학자 폴 에크만과 월레스 프라이즌이 개발한 얼굴 표정 코딩 체계입니다. 팩스는 얼굴 표정을 43가지의 기본적인 근육 움직임으로 분류하고 이 근육 움직임의 조합으로 표현되는 10가지 기본적인 감정, 행복함과 슬픔과 분노, 놀람, 혐오, 두려움을 식별합니다. 팩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임상심리학에서는 팩스를 사용하여서 정신질환자의 얼굴 표정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환자의 진단, 진료에 도움을 줍니다. 인지과학에서는 팩스를 사용하여 인간의 얼굴 인식 능력과 감정 처리 능력을 또 연구해 봅니다. 범죄학에서 팩스는 범죄자의 얼굴 표정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범죄자의 범죄 동기, 성향,
파악합니다. 광고에서 팩스를 사용해서 광고의 효과를 높이고 광고 모델의 얼굴 표정을 조작합니다. 팩스는 얼굴 표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두 번째 이제 EEG, 그죠? EEG도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기술인데, EEG는 범죄자의 죄책감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는데, 뇌의 전기 활동은 죄책감을 느낄 때 특정 패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패턴을 분석하여 범죄자가 죄책감을 느끼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EG는 범죄자의 죄책감을 알아내는데 사용된 이미 사례가 있어 2008년에 미국의 한 연구팀은 EEG를 사용해서 범죄자의 죄책감을 알아내는 연구를 수행했어요. 연구팀은 100명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EEG를 측정했는데, 범죄자들이 범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EEG를 분석했더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범죄자는 뇌의 전기활동에서 특정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연구, 팩스하고 EEG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아이 트래킹. 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인데, 아이 트래킹 기술은 거짓말을 그죠 금방 알아냅니다. 눈을 더 많이 깜빡이고 질문과 관련 없는 곳을 바라보고 눈의 움직임이 불안정하다 이럴 때에 거짓말하는 거죠. 아이 트래킹은 거짓말을 알아내는데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미국의 한국 연구팀은 아이 트래킹 기술을 사용하여 거짓말을 알아내는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1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아이 트래킹 기술을 측정했는데, 참가자들이 거짓말을 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의 아이 트래킹을 분석했는데, 참가자들이 거짓말할 때 눈을 더 많이 깜빡이고 질문과 관련 없는 곳을 바라보고 눈의 움직임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트래킹. 그 다음에 보이스 아날리시스, 음성 분석도 있어요. 사람의 음성을 분석하여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을, 그죠? 음성 분석은 죄책감이나 거짓말을 감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또 숨을 참는 경우가 많다. 숨을 헉헉대면서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이렇게 아무튼 우리 장관님도 이렇게 빨라지고 숨을 참는 경우도 있었어요. 음성 분석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 죄책감이나 거짓말 감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거짓말한 사람 80%를 구분해냈다라는 겁니다. 음성 기술 사례로는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음성 기술. 법 집행기관은 음성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범죄자나 용의자의 진술을 분석하여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말 많은 기술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아니군요.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많은 경찰, 그렇게 많은 검사들이 필요가 없고, 이런 기술 기기 AI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팩스하고 EEG하고 아이 트래킹하고 보이스 아날리시스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바디 랭귀지가 있습니다. 신체 언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신체 언어를 딱 보고 범인을 99%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테렌스 마우리입니다. 영국은 이렇게 해서 판사 또는 검사를 AI로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판단할 수 있는 신체 언어는 다양합니다. 눈을 피합니다. 질문하는 그 사람의 눈을 피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손을 떨거나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어깨를 움츠린다. 몸을 뒤로 젖힌다. 몸을 뒤로 확, 앞으로 확 당겼다가 몸을 뒤로 확 젖히거나 이런 거예요. 숨을 헐떡인다. 말을 더듬는다. 목소리가 높아진다. 땀을 흘린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하는 신체 언어, 죄책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체 언어는 모두 스트레스나 불안을 나타냅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신체 언어를 통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미국의 한 연구팀은 신체 언어를 통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사람을 80% 구분해냈습니다. 이렇게 신체 언어가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챗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팩스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과 월레스 브라이슨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근육 움직임을 식별할 수도 있고요.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 표현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짓말도 감지할 수 있고요. 범죄 행동 프로파일링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정언을 분석합니다. 확실한 건지, 그죠? 범죄학에서 팩스 사용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객관적인 분석으로 팩스는 편향을 줄일 수 있는 얼굴 표정 분석을 통해 가지고 풍부한 정보 소스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팩스를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상당한 교육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잠재적인 윤리 문제도 있기는 있죠. 아무튼 범죄학에서 팩스의 활용은 범죄자가 동기와 감정을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자기기 언어, 영상 분석도 있고 이의지 범인을 찾아내는 기술도 있고 이제는 신체 언어 분석을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음성 분석에서 피치 분석, 언어학적인 분석, 거짓말 탐지, 신원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EEG를 스캔을 해가지고 뇌에서 정기적인 활동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죄책감이 있는지 그죠? 후회하는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EEG 같은 것도 있고 범죄학의 뭐 기타 기술도 있겠죠. DNA 분석,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많은 범죄자들을 손쉽게 우리가 그냥 딱 보고 뭐 몇 날 며칠 그 사람을 취조하거나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 기계지능으로 그 기계학습으로 그죠 빨리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방법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사양산업이다. 판검사는 사양산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숙의 미래TV. 박영숙의 미래TV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